안녕하세요. 어떤 새로운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에 일치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. 그 답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계량경제학 도구죠. 두 기관 패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인데요.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왜 위험한지, 어떤 함정이 있는지부터 시작할 거고요. 그리고 이중차분법이라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. 그 다음은 이 방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수학 모형을 샅샅이 뜯어볼 거고요.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정책 효과만 순수하게 쏙 골라내는지 확인하고,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정말 결정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정말 흔하게 빠지는 함정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런 상황을 보면요. 사고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법이 성공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. 근데 정말 그 법 때문에 줄어든 게 맞을까요? 혹시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의 함정이 시작됩니다. 그냥 단순히 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건요. 그 정책의 효과랑 그 정책이 없었더라도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차피 일어났을 변화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량경제학자들이 아주 영리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. 이름하여 이중차분법, 보통 줄여서 DID라고 많이 부릅니다.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요, 정말 기발하면서도 간단합니다.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비교 집단을 하나 두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집단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정책이 없었어도 이 정도는 원래 변했겠구나 하는 자연적인 변화량을 측정하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집단의 변화에서 그만큼을 쏙 빼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을 쓰려면 반드시 두 개의 그룹이 필요합니다. 하나는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은 처치 집단,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통제 집단, 이 둘을 비교하는 게 핵심인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똑똑한 이중차분법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엔진, 그 핵심이 되는 회귀 모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수식입니다. 이게 바로 이중차분법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좀 복잡해 보이나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직관적이에요. 먼저 좌변의 Y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, 예를 들면 교통사고 건수 같은 거고요. 우변은 그 결과를 설명하는 여러 조각들입니다. 베타0는 그냥 기본적인 평균값, 베타1은 처치 집단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, 그리고 베타2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변화, 즉 트렌드를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항, 베타3X, 바로 저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순수한 정책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. 이제부터 이 조각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. 네, 말씀드린 대로 Y는 결과 변수입니다. 우리가 그 변화를 추적하고 싶은 대상, 바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. 다음으로 G는요, 이 데이터가 정책에 영향을 받은 처치 집단의 것인지 아니면 통제 집단의 것인지를 0 또는 1로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D도 마찬가지예요. 이 데이터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데이터인지 아니면 후의 데이터인지를 표시해주는 또 하나의 스위치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부분,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. 바로 상호작용항 X인데요. 이건 G와 G를 곱한 거예요. 그래서 이 X라는 스위치는 아주 특별한 조건, 즉 처치 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책 시행 후라는 딱 한 가지 상황에서만 탁 하고 켜집니다. 바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순간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의 수식이 바로 그 마법의 과정을 보여줍니다. 복잡한 계산처럼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. 먼저 정책에 영향을 받은 처치 집단의 변화량을 계산하고요. 그 다음엔 정책과 상관없는 통제 집단의 변화량을 계산합니다. 그런 다음에 이 두 변화량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요,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 같은 다른 요인들은 싹 사라지고 오로지 우리가 찾던 그 특별한 스위치, 상호작용항의 개수 베타3만 남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정책의 순수한 효과, 즉 평균 처치 효과 ATT인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? 먼저 처치 집단의 이후 빼기 이전을 계산하고요.
또 통제 집단의 이후 빼기 이전을 계산합니다. 이렇게 구한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둘의 차이를 구하는 것. 그래서 이름이 이중차분법인 겁니다. 결국 이 두 번째 차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흐르는 공통적인 변화, 즉 트렌드가 완벽하게 제거되고 오직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만 남게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해서 딱 남는 것, 바로 베타3입니다. 경제학자들은 이걸 처치 집단에 대한 평균적인 처치 효과, 즉 ATT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 다른 군더더기는 다 빼고 정책의 알짜배기 효과만 남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네요. 이렇게 강력한 이중차분법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만약에 그 정책이 없었더라면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앞으로도 쭉 비슷한 흐름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. 이 가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통제 집단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연적인 변화를 빼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이 모든 분석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거든요. 만약에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두 집단이 이미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계산한 결과는 실제 효과와는 다른 편향된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단순한 전후 비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. 그래서 우리는 통제 집단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해서 정책이 없었어도 일어났을 변화를 걸러내는 이중차분법을 쓴다는 것.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상호작용항과 그 계수 베타3에 있다는 점.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은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중요한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. 이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요. 앞으로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수많은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들을 훨씬 더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보게 되시면요.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과연 비교 대상이 된 저 두 그룹은 그 정책이 없었더라도 정말 같은 길을 가고 있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분석 전체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